기저귀 값도 무시 못할 정도인데 아이가 방기저귀를 못 대서 고민이 많으시죠? 방수효나 방수 패드가 꼭 필요한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저귀 사용이 오래 지속되면 혹시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낮에는 팬티도 잘 입고 있고 소변만큼은 밖에서도 잘 가리고 있어서 밤에도 팬티만 입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이불과 속옷, 내복 빨래의 반복이었죠. 특히나 이불 빨래를 매일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기저귀를 입히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그게 바로 효과가 없을 때는 더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특히 한밤중에 다시 시트를 갈고 씻기고 아이 달래다 보면 정말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 힘들죠. 그러나 반기저귀를 떼는 것 또한 시기가 있으며 무작정 기저귀를 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영상은 낮 동안에는 정말 잘 가리는데 유독 밤에만 실을 못 가리는 아이를 성공적으로 돕기 위한 발달 시기와 지원 방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보기에 앞서 밤 기저귀 떼기 또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성장하고 밤에도 기저귀로부터 해방되어 잘 수 있도록 아이에게 격려와 응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그건 성장의 한 부분일 뿐이니까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주고 작은 성공들을 함께 기뻐하며 그날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 볼까 합니다. 보통 영유아의 반기저귀 떼기는 개인차가 크며 여러 발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반기저귀를 떼는 시기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입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신체적 정서적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저귀 떼기 훈련을 완료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낮 소변, 낮 대변, 밤 대변, 밤 소변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아이들이 밤 기저귀를 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아이가 5일 정도 연속으로 기저귀가 젖지 않은 채로 아침에 일어났다면 그때부터는 기저귀를 떼어주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저귀를 뗀 이후에도 소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효와 방수 패드는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소변을 잘 가리기 위해서는 방광 발달과 뇌에서 분비되는 황이뇨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량을 줄여주기 위해 더 많이 분비되지만 일부 아이들은 이 호르몬 분비가 성숙하지 않아 밤에도 낮처럼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방광의 크기가 아직 충분히 크지 않거나 방광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첫 소변을 보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조절. 취침 2에서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소변을 잘 가린다면 이러한 제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환경 조성. 밤중에 화장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가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로 가는 길을 밝게 하거나 아이 방에 야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습관 형성. 취침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보상. 밤에 소변 실수를 하지 않고 잘 가린다면 스티커 요법 등으로 긍정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모든 스티커를 다 붙였을 때 아이가 원하는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절대 혼내지 않기. 밤에 실수를 했다고 아이를 혼내지 마세요. 이는 아이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변 가리기 과정에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강요하지 않기. 아이가 기저귀를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채우지 말고 아이의 신호에 맞춰 자연스럽게 기저귀를 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만 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밤에 소변 실수를 한다면 야뇨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2에서 3번 이상 소변 실수가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소아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야뇨증이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 5세 이상의 어린이 중 약 15%가 야뇨증을 경험합니다. 특히 5에서 7세 사이에는 약 10%의 아이들이 밤에 소변 실수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일부 아이들은 성인까지도 야뇨증을 겪기도 하며 성인 중 약 1%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따라서 야뇨증은 흔한 질환이며 너무 걱정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발달 속도는 개인차가 크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변을 가리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밤에 아이를 강제로 깨워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더욱 바쁜 한 주를 보냈네요. 영상 제작이 낯설고 매번 힘든 순간이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제작을 마쳤습니다. 평일은 회사 일로 인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주말이 전부인데 아쉽게도 회사 일로 이번 주 주말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 이사로 인해 토요일도 못 쉬는 한 주가 되다 보니 일요일만큼은 집에서 그냥 쉬고 싶더라고요. 일요일 아침을 먹고 가족이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요구르트를 하나씩 먹고 있는데 아이가 오늘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바쁘다는 이유로 놀아주지 못하는 한 주였는데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 위로가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지 못했지만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하기란 힘들지만 아이의 말 한마디가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보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저귀 떼기 훈련 완료의 마지막이 바로 밤 소변인 만큼 우리 부모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지해주면 언젠가 아이도 기저귀를 입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조금 더 노력하여 앞으로는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